네, 안녕하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추가 응용 남은 거 또 해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풀이하면서 공통 근을 구하면서 좀 두 번째 풀이법 알려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되는 문제 같아가지고 요걸 좀 소개 좀 다시 할게요. 자, 다음에 세식이 x에 대한 1차식을 공통 인수식으로 갖는답니다. 물론 얘는 저기 인수분해 쪽 파트이기 때문에 는 0이라고 등호는 없어요. 하지만 풀이 방법은 비슷합니다. 는 0이 있냐 없냐 차이기 때문에 풀이 방식의 좀 유사성을 보시기 바라요. 물론 얘를 갖다가 공통인 인수를 찾는 거니까 원래 풀이 되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10x의 제곱 마이너스 13x 더하기 4.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얘가 지금 아마 뭐 2, 5 놓고 그 다음에 2 하면은 안 되겠구나. 뭐가 될 수 있을까? 12도 안 되고 4, 1 되겠네요. 그럼 8 있고 5가 되니까 양쪽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나올 수 있네요. 그래서 얘 자체는 2x 더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음엔 이제 얘는 a가 있으니까 아직 문제가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얘만 보겠습니다. 6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2, 3, 6으로 놓고 여기가 1, 2로 놓게 되면 여기 4가 되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마 2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또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게 바로 공통인수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걸 A, 그다음에 이걸 B라고 놓고 이걸 A라고 C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공통인식이 바로 2x 빼기 1이라는 걸 찾아내는 게 일반적인 풀일 겁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A, B고 이게 A, C라 그러면은 그쵸? A, B, A, C를 갖다가 적절히 A 곱하기 B라는 식에다가 A 곱하기 C라는 녀석을 갖다가 각각 뭐 적절한 값 여기다가 뭐 P를 곱하든 Q를 곱하든 더하고 빼더라도 그 결과식 자체는 여전히 이 공통인 인수가 따라다닙니다. 분배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죠. 여기가 지금 P 곱하기 B, 그 다음엔 풀마 여기는 Q 곱하기 C 형태식으로 뭔가가 남을 거예요. 어떻든 이게 따라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을 인수분해하지 않고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알면 좋다 이겁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번하고 2번식에서 2차식을 없앨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딱 공통인 1차식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1차식을 공통으로 찾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개수를 맞춰서 없애줄 거예요. 자, 그러면 6과 10에서 최소배수가 30이 될 테니까 여기다가는 3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5를 곱할게요. 자, 그냥 그 풀이법을 알려주는 거지 이 문제 풀이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식을 좀 볼게요. 3배를 한 식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30x의 제곱 마이너스 39의 x 더하기 12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도 3배를 하게 되면 5배죠 얘는. 그러면 30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저는 뺄 겁니다. 자, 여기 식에서 이 식을 뺄게요. 통째로 빼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0x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39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4x가 나오겠죠? 자, 다음에 12에다가 빼기 10이니까 더하기 10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22가 됩니다. 자, 이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22로 묶을 겁니다. 마이너스 22로 묶게 되면은 2x 빼기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게 바로 여기 그 A식에 해당된다 이 뜻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푼 결과랑 비교해 보니까 공통 1차 인수식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으로 이게 문자가 됐던 식이 됐던 숫자가 됐든 간에 그걸 갖다가 뭐 적절히 몇 배를 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지지고 볶아봤자 그 결과물에는 어떤 A가 끝까지 물귀신같이 쫓아다닙니다. 공통인수는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물론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법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공통 인수가 2x 빼기 1이니까 그러면 이 식 역시도
2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하는 건 쉽겠죠. 여기서부터는 지난번 그냥 문제풀이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8x제곱 나와야 되니까 4x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상수항은 5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로 끝나야겠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4가 A값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추가 응용 남은 거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이 14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푸는 게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셔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근도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공통근인 것도 그건 아까 오늘 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아무튼 간에 14번 답은 5번이고 한번 다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내용 나가겠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요? 네, 정리. 그러면 잠깐 하시길 바라고요. 네, 이해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는 게 전통적인 풀이여가지고서 공통인수식 찾아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해가지고서 이식을 3배하고 이식을 5배해서 속어 가간법 하셔가지고서 없애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여기도 공통인이 인수식이 계속 서바이브 한다는 거, 따라다닌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괜찮겠죠? 좋아요. 자, 다음에 그러면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 이 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자, 근의 개수인데 이거는 딱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형태로 이게 이제 A가 0이 아니어야겠죠. 2차식이 돼야 되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의 어떤 경우든 다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쭉 완전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한 근 자체가 2A분의 마이너스 1차항계수, 그 다음에 1차항계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게 결국에는 근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자체가 인수분해를 한다면은 되게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 뜻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여기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식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자체가 정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인수분해도 되겠지만 아닌 경우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절대적인 풀이법인데, 어떻든 간에 이게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다 떠나서 무조건 근은 이 형태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은 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따라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겠죠. 근이 두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려면 이게 풀마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 값이 중요하다 얘기겠죠. 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이 녀석이 값이 0이 아니라면, 그러면 플러스일 때가 더해질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그만큼이 작아질 겁니다. 그럼 이 근이 서로 다른 두 종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판단을 뭘로 하느냐? 얘로 합니다. 자, 먼저 b제곱 마이너스 4ac 값 자체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루트 값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0인 경우도 의미가 없지는 않죠. 자, 일단 먼저 0보다 큰 경우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0보다 크다면은 이 루트 값 자체가 양의 제곱근으로서 0보다 큰 녀석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실제 값이 존재해요. 0이 아닌 값으로. 그럼 그 값이 더해주고 빼주고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x라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x값 자체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합니다.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과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두 가지 버전의 근이 존재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0이다. 0이면은
이게 어차피 0인데 0을 더하든 빼든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죠? 그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란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자체가 0일 경우에는 그냥 x는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바로 요 값만 같습니다. x값 자체는 2a분의 마이너스 b만 똑같은 두 개를 갖습니다. 네. 바로 뭡니까? 이 값이 이게 날아가게 되면 x 더하기 2a분의 b x 더하기 2a분의 b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근이에요, 중근. 제곱식이 되니까. 이때는 중근을 가져요. 중근을 가져요, 중근. 그래서 근이 한 개예요. 종류가 한 개입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루트 안의 식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으면 여러분 우리 0보다 작은 녀석이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0보다 작은 녀석의 반쪽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제곱의 반쪽을? 못 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마이너스 3의 제곱근 구하라 못 구하잖아요. 이게 0보다 작으면 제곱근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실수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넓이가 마이너스 3인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근의 x값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의 개수가 0개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2개. 이때는요. 루트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얘 한 종류만 나옵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딱 요거 한 종류만 나옵니다. 한 개 나옵니다. 한 개. 중근이에요. 중근. 이때는요. 루트 안이 0보다 작다는 것 자체가 성립을 안 하니까 이 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0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0보다 작은 경우도 배웁니다만 허수라고 해서.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이때는 실수에서는 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제일 끝판왕은 아직까지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수 범위에서는 근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근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배우시게 되면 실근을 2개 갖는다. 이거는 뭐 실근이 하나다. 이때는 실근을 안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근의 공식에서 근을 구한 이 형태가 루트 값 안에 있는 식에 따라서 그 범위로 인해서 얘가 x가 서로 다른 2개가 되는지 같은 1개가 되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을 우리는 판별을 한다. 네, 디스크리미네이트를 한다 해서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식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의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D라고 합니다. D. 그래서 이걸 D라고 놔요. 이게 바로 D예요. 루트 안의 값이 바로 요 D라고 놓습니다. 이렇게. 근의 공식에서 이게 D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짝수계수 근의 공식 배웠잖아요. 이게 만약에 짝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짝수계수 근의 공식으로 해서 나타낸 식이 이거였습니다. 네. 이때는 우리가 이거 유도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얘를 이 b를 갖다가 2b'으로 바꿔가지고서 대입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2로 다 약분해줬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4로 d를 나눠준 거다 해가지고 4분의 d라고 씁니다. 똑같은 d인데 얘는 그냥 일반 근의 공식에서는 d라고 쓰시고 얘는 원래 이 식을 갖다가 b 대신에 2b'으로 대입해가지고 이 식을 정돈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4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 4로 나눠줘가지고 나올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갖다가 4로 나누식이다 라고 해서 4분의 d라고 합니다. 이것도 판별식이에요. 짝수계수 2차 방정식으로 났을 때 판별식이에요. 해석은 동일합니다. 뭐 절반 제곱의 마이너스 a식 값이 0보다 크면 풀마 2가지가 의미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2개가 될 거고 이게 0이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중근 한 종류만 나올 거고 0보다 작은 경우는 실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메인은 이거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해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d의 값의 부호, 그 크기에 따라서 x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판별식 d라고 나타낸다. 되게 유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교과서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놨을 때 물론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2차 항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자, 이 근해 공식에서 바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의 부호에 따라서 이 풀마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 0이어서 의미가 없어지면 중근, 한 종류. 0보다 작으면 아예 루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x근. 판별식이 0이면은 하나의 종류의 근, 중근. 0보다 작으면 근을 구할 수 없다. 각각 2개, 1개, 0개의 근의 개수를 판단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판별식 D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짝수 개수 2차 방정식 형태에서는 요 B' 제곱, 즉 1차항 개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형태로 간다고 했죠. 그때는 이게 4분의 D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얘가 D라고 한다면 얘는 4분의 D라고 나타냅니다. 실제로 얘를 유도할 때 4로 나눠준 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짝수계수 근해 공식 유도하면서 하는 거 했을 테니까, 그리고 연습도 했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길 바라고, 복습을 열심히 했다면 이해했을 거예요. 제가 유도도 분명히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라면은 그 VOD를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수강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제한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거 여러 번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그러면 넘어갑니다. 개념을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조금만 알면은 이제 우리가 굳이 이걸 근을 구하겠다고 막 복잡하게 안 해도 그 근해 공식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따지시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판별식. 짝수계수 판별식 해도 됩니다. 4분의 D를 하게 되면은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K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0보다 커야겠죠. 또는 그냥 일반 근해 공식을 한다면은 그냥 이거 제곱 B제곱 36 마이너스 4K. 어때요? 이 식을 정확히 4로 나누는 식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4로 나누기 때문에 4분해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결론은 똑같은 식이에요. 자, 그럼 K가 얼마가 됩니까? 9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0보다 크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풀마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0보다 크게 되면은 풀마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겠죠. 여기서 온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크다. 또는 짝수계수의 근해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AC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9보다 작다가 됐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답니다. 중근을 가지려면 이 풀마 안에 루트 값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0이 돼서 이게 중근을 가져야 돼요. 얘도 이게 0이 돼서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 보게 되면 판별식 1차항 개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C니까 자, 이 값이 0이 돼야겠죠. 그래야 루트가 0이 되면서 풀마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중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K 더하기 1 자체가 4분의 9가 돼야 되니까 K 값 자체는 4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답은 4분의 5 됐고요. 자, 다음에 근을 안 갖는 데입니다. 그럼 루트 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루트 안의 값이. 그렇죠? 이 안이 0보다 작아야지만 이게 아예 존재가 안 하겠죠. 그러면 자, 판별식 갑니다. 1차항 개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K값 자체가 25보다 4K가 커야 되니까 K값은 4분의 25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근을 갖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근해 공식을 좀 더 짝수계수 근해 공식이든 일반 근해 공식의 루트 안의 부호로서 풀마가 영향력을 갖느냐 아니면 아예 존재도 안 하느냐 이렇게 범위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판별식의 범위. 그래서 근해 개수를 판단하기.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이게 2개씩까지. 자,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만 해가지고 조금 긴가민가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다음 2차 방정식의 근해 개수를 구하래요. 자, 역시 마찬가지. 판별식 갑니다. B가 1이니까 A가 1이죠.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네요. 그럼 뭐예요? 풀마가 살아있겠죠. 바로 이 풀마가 살아있으니까 0보다 크니까 풀마가 살아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되겠죠. 두 개가 됩니다. 자, 끝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짝수계수니까 짝수계수 판별식을 하겠습니다. 자, 일치한 계수 절반의 제곱 16이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c의 마이너스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다라는 건 요 경우에서 지금 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으니까 루트 자체가 존재를 할 수 없겠죠. 실수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근의 개수가 0개가 됩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실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수책에는 실수가 끝이기 때문에 더 없어요. 그냥 근이 없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짝수계수니까 짝수계수일 때 판별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일차원 계수 4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엔 마이너스 1 곱하기 c. 이건 0이 되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풀마가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이때는 중근.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프라임. 한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사실 보면 알겠지만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요. 4밖에 없잖아요. 중근 같죠? 네,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 이렇게 판별식으로서 하게 되는 게 되게 컴팩트하고 되게 좀 효율적이에요. 이걸 뭐 근의 공식 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쓰다 보면 근의 공식도 대체로 다 기억하게 됩니다. 짝수계수 판별식도 기억하셔야 되고 일반 판별식도 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하네. 자꾸 두 개씩까지 이거. 자, 다음. 그래서 판별식으로부터 근의 공식의 일부인 판별식을 갖고서 우리가 근의 개수를 갖다가 판단하는 걸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가 이제 조건만 가지고서 2차 방정식을 조립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게 당연한 풀이가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요거 보지 마시고 그냥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 VOD가 항상 있으니까 화질도 좋아요. 화질도 좋고 되게 이 녹화가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강 기간이 끝나면 아마 못 볼걸요? 그러니까 그 듣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복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막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복습해야지 그러면은 급하잖아요. 뭐든지 미리미리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 보겠습니다. 두 근이 2하고 3이고 x제곱의 개수가 5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고서 어떻게 식을 만드냐? 근이 2라고 3이라는 거는 x 빼기 2라는 녀석과 x 빼기 3이라는 인수분해가 된다 뜻입니다. 그래야 어느 인수가 됐든 0이 되면 전체가 0이 되는 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2 또는 3이라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시킬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x제곱의 최고차항 계수가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긴 이게 5로 끝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 두 가지를 전부 만족하는 아주 훌륭한 2차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셔도 좋고 전개까지 하다 그러면 전개도 되죠.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 되니까 이걸 다 풀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죠. 네. 저는 굳이 5까지 다 5x제곱 마이너스 25x 더하기 30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이 주어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주어지면은 근으로서 바로 그 인수분해가 되는 두 1차식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엔 최고차항 계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처음 배우니까 이렇구나라고 아직 들어올지 아직 기억은 못할 거예요. 몇 번을 푸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요거의 마이너 버전이에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고 한 종류 중근만 주어지는 경우예요. 근데 그래봐야 사실 재롱이죠. 다를 게 없어요. 중근이 2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중복된 인수분해가 된다 이 뜻이죠.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x제곱의 개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3만 돼서 x제곱의 개수를 3으로 만족시키면 훌륭하게 만든 거죠. 자, 끝이에요. 여기서 멈춰도 되지만 굳이 전개를 하시겠다면은 이렇게 돼서 이걸 최종적으로 전개한 이렇게 식을 놓을 수도 있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근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근이 알파다라면 x 빼기 알파라는 인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그 얘기예요.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럼 뭐예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주어졌으니까 그것만 맞춰줘라. 두근이 다르면 이렇게 하시고 두근이 같으면 이렇게 같은 식이니까 제곱으로 만드시면 된다. 첫 번째 그래서 2차 방정식 구하는 조건만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조립해 나가는 유형입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죠? 되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당연은 한데 살짝 불안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봐서 머릿속에 넣으면 좋죠. 별것도 아니니까. 자, 두근이 3과 7이랍니다. 그러면 x 빼기 3과 x 빼기 7로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2차항 계수가 1이니까 뭐 1로 딱 끝내주면 됩니다. 사실 뭐 1은 하나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7이니까 x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3, 7에 2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끝났고요. 중근이 5라고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네, x 빼기 5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뜻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2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x 빼기 5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 그냥 두시고 이거 전개하시면은 여기 10x 그다음 더하기 25가 되겠죠. 그럼 뭐 이 괄호까지 만약에 풀면은 2x제곱 그다음에 20x 그다음에 50 는 0은 어디 갔어? 이렇게 되겠죠. 자, 빈칸 채우기. 별거 아니죠.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다음. 이제 지겹죠? 이제 원래 지겨울 만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야 이제 안 까먹지. 안 지겨우면 까먹어. 지겨울 만큼 하면 아, 됐어.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러면 기억을 합니다. 근데 기억도 못 하는데 지겨우면 안 되겠죠. 그거는 안 좋은 자세야. 자, 그러면 중근이 5고 x제곱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빼기 5의 제곱은 0이라는 것까지가 중근이 5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뭐 1은 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고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 5번이 되겠죠. 네,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고요. 다음 거 또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일반형의 꼴로 나타내라. 자, 이제 지겹겠죠. 이제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어이구. 자, 두 근이 주어져 있고 x제곱 계수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로부터 x 더하기 1과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곱계수가 1이니까 1 됩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다음에 두 근이 4하고 마이너스 5. 그럼 x 빼기 4와 x 더하기 5가 될 것이고 x제곱 계수가 3이니까 이게 3으로 되면 되겠죠. 이거 뭐 굳이 전개까지는 이제 안 해드리겠습니다. 전개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근이 풀마 루트 2래요. 그럼 x 플러스 루트 2와 x 빼기 루트 2로 인수식을 갖는다는 얘기고 최고차항 2차항 계수가 2니까 2만 곱해주시면 끝나겠죠. 굳이 이걸 전개하겠다면 얘 자체가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합차식이니까. 따라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 뭐 굳이 적으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하고서 다시 2로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x제곱 계수가 2인 것까지는 유지를 시켜주라는 문제니까 이렇게 쓰셔야지 이걸 2 약분해가지고 x제곱 빼기 2는 0이에요 하면 틀려요. 요거는 만족해줘야 됩니다. 자, 별거 아닌데 실수할까봐. 다음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별거 없죠?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는 개념에 대해서 좀 무게가 무겁진 않아요. 그냥 해석을 좀 더 하자. 응용할 때 이렇게 한다. 나는 그냥 테크니컬한 부분만 조금 더 건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 중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골라라. 서로 다른 두 근. 뭐 있을까요? 자, 이때 뭘로 하라 그랬죠? 판별식으로 하라 그랬죠. 그런데 판별식으로 굳이 안 할 수 있는 거는 안 해도 될 텐데 일단 하겠습니다. 판별식 연습이니까 할게요. 연습. 판별식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b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없어요. 1과 c가 0이니까 빼기 0이 돼요. 0보다 크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서로 다른 두 근.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얘 인수분해 되잖아. 0하고 3이잖아. 서로 다른 두 근 맞죠? 됐고요. 다음 얘 보겠습니다. 얘도 판별식 합니다. 짝수계수 판별식도 되지만 그냥 판별식 할게요. b제곱, 4제곱, 마이너스 ac가 4니까 그거의 4배. 0이 되네요. 그럼 뭐예요? 중근을 갖죠. 실제로 얘도 2x 더하기 1에 완전 제곱꼴이 되니까 근 하나 가는 거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은 안 됩니다. 얘는 안 되고. 그 다음 얘 보겠습니다.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45 너무 크죠. 이때는 짝수니까 짝수계수 판별식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45 0보다 크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다음에 4번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0은 0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짝수니까 짝수계수 판별식으로 하게 되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10 그러면 0보다 작네요. 얘는 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네, 5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으로 만들고서 우리가 판별식을 쓰게 되면 네, b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5, 4, 20 0보다 작습니다. 얘는 그래서 근이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정답 두 개 1번과 3번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반 근의 공식 판별식과 그 다음에 짝수계수 근의 공식의 짝수계수 판별식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툴이 하나 있는 것보단 두 가지가 있으면 그에 더 맞게 더 종류별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게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괜찮죠? 좋아요. 자,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이게 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 자, 2차 방정식이 잠시만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한답니다. 자, 중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짝수잖아요. 일치한 계수가. 그래서 짝수계수 판별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일치한 계수 절반 제곱. 그러니까 k-2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k니까 k 마이너스 ac. 이 값이 중근을 가지려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또 되네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에서 k를 빼니까 k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4가 0이 됩니다. 그럼 자, 이거는 k-1 곱하기 k 빼기 4로 인수분해가 이 정도는 이제 되겠죠. 네, 1, 4에서 5 나오는데 마이너스로 하시게 되면 되니까. 검산에도 전개에도 확인되시죠. 그럼 k값 자체가 1 또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묻는 것은 이 k값은 모두 이걸 0이 되게 만드는, 즉 판별식을 0이 되게 만드는 값이기 때문에 중근을 갖도록 하는 k가 맞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저걸 만족하는 k가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하면 1 더하기 4니까 5가 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얘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계수에 좀 문자가 들어가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정도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3번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경우야. 이럴 때 우리가 판별식만 쓰면은 굳이 이걸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든 뭐 근의 공식을 쓰든 막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중근을 갖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조건도 만족할 수 있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근을 갖는다니까 판별식이 자, p의 제곱, 일치한 계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 곱하기 2p니까 8p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중근을 가지려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p에 대한 2차식이니까 p 값 자체는 0 또는 8이 되는 것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됐고요.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판별식인데 짝수계수니까 짝수계수 판별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치한 계수의 절반 제곱
4가 되겠죠. 마이너스의 절반은 마이너스 2니까 그거 제곱하면 4. 그 다음엔 AC 곱한 2분의 1 P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값이 0이 돼야겠죠. 그럼 P 값이 얼마냐? 8이 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 중근을 가지려면 둘 다 판별식이 0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8이라는 게 두 가지 다 0을 되게 만들어주는 공통인 근이 될 수 있겠죠. 자, 답은 그래서 8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해석만 쭈루루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쭉 그냥 그 흐름을 따라만 가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4번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는? 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근을 안 갖는 경우만 빼면 되겠죠. 우리가 근을 안 갖는 경우는 뭐였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가지를 가졌고 0이면 하나의 중근을 가졌고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이 없는 경우만 아닌 이 경우는 근이 있다는 거죠. 두 개를 갖던 한 개를 갖다. 따라서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그걸 알고서 이 문제를 풀면 좀 쉽겠죠. 자,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얘는 그 중에서도 짝수계수니까 짝수계수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면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판별식 보겠습니다. 판별식. 자, 1차 계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야, 계수가 너무 커. 지저분해하면은 짝수계수 판별식으로 절반 제곱 9 마이너스 1 곱하기 k 빼기 2. 결국 이 식을 4로 나누는 게 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4로 나눈 식이에요. 판별식에 이건 짝수계수 판별식 4분의 d. 4로 나눠준 거잖아요. 얘가 아무래도 간편하죠. 어차피 얘 풀고 4 나눠주고 하면 이거랑 되니까 얘로 직접 가신 게 훨씬 편하죠. 그럼 자,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11 빼기 k가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k 값은 11 이하가 되겠죠. 네, 그래서 11 이하가 k의 범위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답이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괜찮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니까 근이 두 개든 한 개든 같기는 같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돼요. 별거 없죠? 네, 그래서 근을 가질 경우는 판별식이 0 이상이다. 0이 돼서 중근을 갖거나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거나. 네, 그럼 어떻든 근은 같습니다. 0보다 작지만 않으면 돼요. 끝입니다. 다음 5번. 아까는 이제 근을 갖는데 이때는 근이 없다면서. 근이 없대요. 근이 없으니까 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에 근이 없을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럼 판별식을 구하면 이게 1차항 계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배 얘와 얘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대요. 판별식이니까. 0보다 작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4m제곱에 마이너스 12m 더하기 9에서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4m이 되겠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대요. 없어지면서 자,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m 더하기 9가 0보다 작으니까 9보다 8m이 더 커야겠죠. m은 8분의 9보다 크다가 되는데 자, 물론 여기서 2차 방정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 계수 m값은 0은 안 돼야 됩니다. 다행히 근데 뭐 이 범위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네요. 자, 그럼 이 범위에 속하는 것만 우리가 찾으셔야겠죠. 자, 8분의 9보다 큰 거는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답은 5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면은 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괜찮겠죠? 네. 자, 그래서 5번 답은 5번입니다. 5번 답 5번. 네, 뭔가 라임이 많네요.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2차식을 조립하는 문제가 되겠죠. 쉽죠? 이거 쉬워. 아까 많이 했잖아. 그죠? 자, 어떻게 할까요?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1가 근이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의 한식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또 1이 근이 되려면 이게 또 하나의 인수식이 돼야만 될 거고요. 그래야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각각 식을 0이 되게 만드니까. 자, 그 다음엔 x제곱 계수가 3이니까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x제곱의 계수가 3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찾으시면 되는 건데 계수가 좀 안 이쁘네요. 그래도 해야죠. 뭐.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에 마이너스 1x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얘를 만족하는 식은 답이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뭐 딱히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하시면 돼요. 자, 조건이 주어지면 근으로서 이렇게 식을 먼저 인수식을 구성해 주시고 최고차항 계수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일단 나머지 뭐 정리하는 거 정도야 뭐 지금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7번 합니다.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중근 1을 가질 때 중근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얘와 얘가 같아지려면 사실 보통 근이 주어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다라고 조건이 주어졌지만 얘는 좀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 숨어져 있지 같은 조건이 주어진 셈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3이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이 되면 똑같은 식이 되겠죠. 중근 1을 갖고 최고차항이 3이다. 계수가 3. 이렇게 약간 모양만 바뀌었지 단서는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이 식이 결국 얘랑 똑같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전개해서 계수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6x 이게 마이너스 2x에 3 곱한 거니까 더하기 3이 0이라는 식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거랑 똑같아야겠죠. 자, 그러면 p 값이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q 값이 3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q 빼기 p니까 3에서 마이너스 6을 빼니까 9가 되겠죠. 됐죠? 네, 좋습니다. 7번 답은 9. 별거 없죠. 그래서 중근 갖는다 조건까지는 만드는 거 아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뭔데라고 하지만 이미 주어진 셈이에요. 3. 귀여운 응용이죠. 네, 별거 없습니다. 다음에 8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다현이는 x1차항의 계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잘 보면 되는데 뭔가 하나씩 잘못 봤대요. 좀 안타깝죠. 잘 보면 참 좋은데 왜 잘못 볼까? 자, x1차항 계수를 잘못 봤대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대요. 그럼 일단 다현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다현이가 비록 잘못 보고 푼 거지만 그 어떻게 잘못 봤는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다현 같은 경우는 자, 해가 근이 마이너스 2 또는 3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와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일단 되게끔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x1차항의 계수만 잘못 봤지 2차항 계수 1은 잘 봤기 때문에 이건 1이 되는 건 맞습니다. 괜찮아요? 1 맞습니다. 얘는 2차항 계수는 잘못 보지 않았다니까 얘가 똑같이 1이 되겠죠. 자, 그게 이렇게 됐답니다. 결국 다현이가 어떻게 잘못 본 식이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빼기 6은 0이라고 잘못 본 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근을 구한 게 이렇게 구해서 x가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온다라고 구한 거겠지. 그러면 1차항 계수를 잘못 봤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는 거야. 그럼 얘가 잘 본 거는 2차항 계수와 상수항은 잘 봤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거는 잘 본 거니까 여기다가 일단 챙겨는 둘게. 그 다음에 무슨 x인지는 아직 몰라. 여기까지는 일단 놨어. 근데 얘를 찾아야겠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조건은 바로 채영이가 알려주고 있네. 채영이는 다 좋은데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구했대. 그럼 자, 채영이 같은 경우 보자. 채영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잘못 봤겠지만 어떻든 이런 식으로 채영이는 인수분해를 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근을 구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얘도
상수항만 잘못 봤지 2차 항계수는 잘 봤다고 한 거니까 1로 그냥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채영이는 이렇게 일단 무엇을 잘못 봤는지는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 그럼 원래 어떤 식을 잘못 봤는지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이 되니까. 자, 바로 채영이는 저렇게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을 구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찾았어. 잘못 본 식 자체를. 그럼 우리가 비교하면 채영이는 상수항만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얘만 틀렸지 얘는 잘 봤다 이거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5가 1차항 계수는 잘 본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자, 상수항은 다현이 잘 봤으니까 마이너스 6을 택하면 됐고 1차항은 채영이가 잘 봤으니까 얘를 택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멀쩡히 본 것만 우리가 조립하면 이게 처음에 완전한 잘못 보지 않은 2차식이 되겠지. 2차 방정식.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맨 처음 주어져 있는 바로 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이 될 테니까. 자, 얘와 얘 똑같은 식이 되니까 a 값이 바로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b 값이 바로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즉 a 값 자체가 마이너스 5, b 값 자체가 마이너스 6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다 구했어요. 필요한 거 다 찾았으니까 뭐 하라고요?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a에서 b를 빼니까 마이너스 5에서 이걸 빼겠죠. 따라서 1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플러스 6이 되니까 1이 답이 됩니다. 1. 답은 그래서 1이 됩니다. 자, 어때요? 이런 문제 많이 하셨죠? 좋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답은 1.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근해 공식, 짝수계수 근해 공식, 그 다음 오늘 판별식까지만 연습을 해주십시오. 아주 숙달을 시키셔야 되고 나머지 뭐 푸는 기법은 딱히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을 조립하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얼마 됐죠? 47분 하셨어요. 조금 짧게 했네요. 그죠?